네, 이번에는 큰 차 관련 신차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최상위 특별 한정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 뉴 악트로스 에디션 1의 첫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뉴 악트로스 에디션 1은 업계 최초로 트럭의 사이드 미러를 대체한 미러캠을 장착했습니다. 미러캠은 주 거울뿐 아니라 보조 거울까지 대체해 안전성과 연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미러캠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한 비엔나 공대는 지난 2019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개발 책임자인 우에 바케에게 페르디난트 포르쉐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를 대체한 차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아우디 이트론도 그랬었고요. 네. 이제 대형 트럭에까지 적용이 되나 보네요. 아직 이트로는 공도에 다니나요? 다니죠. 지금 다니나요?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가 아마 더 빨리 들어오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서 최초지 않을까? 승용 아우디가 신차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도 최초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서로 지금 상용차 최초로 상용차 아닌가요? 최초로 가네요. 승용차는 한번 타보셨나요? 타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기현이? 저는 모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가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 저도 트럭을 타봤거든요. 네. 그래서 진주에서 부산까지 운행을 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또 마침 폭우까지 쏟았어요. 네. 고속도로에서. 야,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15인치 모니터가 양쪽에 하나씩 착착 세로로 달려있는데 양쪽에. 네, 양쪽에 달려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대표 주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거리감이 사실 아직까지 없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아우디의 이트론이 좀 나는 별로라고 했던 이유는 사이드 미러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있는 거였거든요. 이트론 자체는 그런 나와 있는 게 차라리 그게 없고 안으로 들어가 포체이처럼 있었으면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그게 아예 없고 그냥 원래 지금 요즘에 뭐 제네시스나 여러 차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캠만 달려 있었으면 그게 아예 사이드 미러가 확실히 없는 자동차인데 나는 그게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느낌이더라고요. 예. 이트론에서는 좀 애매하네요. 네. 근데 이번에 트럭은 그럼 아예 그것마저 없는 같은 거죠? 경우는 아니요. 이트론만큼 있는데 아, 그전 있어요? 트럭은 사이드 미러 크기가 한 이만하잖아요. 아 거기서는 워낙 크다. 근데 요만하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위쪽에 있으니까 공기 저항도 되고 그러면서 연비 효율 면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공기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트럭이 공기 저항이 일단 여기가 앞에 1차인데 거기서 다 맞는데 근데도 양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이 공기 저항을 엄청나게 요번에 저도 그게 물론 차이는 나겠는데 그게 엄청까지가 꽤 되죠. 매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죠. 그래서 요번에 그 그랜버드 기아 버스도 사이드 미러를 공력 성능 개선된 걸로만 바꿨어도 연비 효율이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이드 미러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서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그러니까 대형- 갖고 옵니다. 대형 트럭에서 사이드 미러를 이따만한 거를 없애고 카메라로 하면은 뭐 운행 비용 면에서도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비싸다고 해도 할만하죠. 그렇죠. 예, 이게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주판을 막 이렇게 튕겨 보면 네네. 더 이득이 될 것 훨씬 같은데. 근데 그렇게 트럭이 또 비싸게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사실. 네. 그리고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의 역사, 이 유리 거울, 사이드 미러는 이제 저는 없어질 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타보시면 됩니다. 타보시면. 저는 반대인 게 왜냐면 우리가 팀 수차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전자장비에 이런 불량이 뜰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게 양쪽을 못 보고 가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량이 생겨버리면. 네네. 네,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이드 미러도 네. 누가 발로 차서 깨트릴 수도 있어요. 깨트릴 수는 있는데요. 네. 깨트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한쪽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상황상.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벤츠 트럭을 타고 가면서. 네. 근데 그 아까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주분이 트럭을 20년 운전하신 분인데 적응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적응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0분. 제가 그분한테 선물도 하나 갖다 줬어요. 요만한 손거울. 혹시나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보시라고. 이거 되게 유용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벤츠 트럭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정도를 연구 테스트한 결과 아직까지 꺼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임러 트럭 코리아에서도 주행상 갑자기 두 개 LCD 창이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벤츠 트럭 코리아 연락을 해주시면 급하게 출동해 나가서 일반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 기존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를 달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장착을 해주고 서비스 센터까지 들어오는 궁금증은 해결되셨죠?
좀 여담인데 그 대형 트럭의 이 지붕 위에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등 이렇게 색깔 있는 등 세 개가 딱 이렇게 있었던 시절 기억하세요? 그쵸. 이제 91A 트럭 같은 데는 달렸죠. 기억하세요? 좀 몰라요. 저보다는 더 요즘 친구들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트럭에 다 지붕 요 가운데 그 색깔 있는 등 세 개가 딱 달려 있었어요. 외국의 볼보나 스카니아도 우리나라 수입할 때 그 당시 수입 트럭에 그거 다 달려서 나왔어야 돼요. 그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차의 속도에 따라서 이 차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느냐, 요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60km 이상은 요거 한 등 하나 들어오고, 뭐 100km 이상은 뭐 2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거 이제 제가 속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속도가 빠르면은 좀 많이 들어오고, 속도가 느리면은 하나하나 뭐 아니 안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 예전에는 이거 뭐 스피드건이나 이런 걸로 과속 단속을 하는 얘도 있었지만, 그냥 그 등을 보고, 그 등을 보고 이제 과속을 딱 잡아서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것도 그때 이랬었죠. 당시에 불법 투닝 많이 했죠. 그것도 이제 검사 받을 불법 때 튜닝이 아니라 고장이 나면 고치질 않으셨어요. 일부러 보상을 내겠네요. 그건 잠깐까지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이번에는 현대차 관련된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내년부터 순차 출시 예정인 전용 전기차의 브랜드 명칭을 아이오닉으로 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브랜드명 아이오닉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순수한 친환경 기술을 상징하는 기존 아이오닉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오닉은 2024년까지 준중형 CUV, 중형 세단, 대형 SUV 총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드디어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을 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아이오닉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네. 하는 거는 아이오닉이 출시될 때부터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다 검토돼서, 야, 우리 아이오닉을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이 아이오닉을 가지고 전기차 브랜드화 시키자. 네. 그때는 사실 제네시스도 고급차 브랜드화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고급차 브랜드는 제네시스, 친환경차 브랜드는 아이오닉으로 가자. 이게 다 검토됐었는데 아이오닉이 그 무슨 모 기자 때문에 한번 뒤로 밀리고 막 이러면서 백지화 될 뻔했어요, 이게. 나쁜 기자네. 네. 그 이상한 사람이 그거 그 잘 만들어 놓은 차를 네. 출시되자마자 사가지고 하루 만에 뒤로 밀리는 현상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전에 제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네. 소식을 전해드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 총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근데 아이오닉이 만약에 나는 이제 브랜드로 간다면 현대가 사실 너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제네시스도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제네시스를 타지만 제네시스만의 그거를 좀 대우를 못 받고 뭐 제네시스가 과연 이게 뭔가 좀 프리미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그런 불평이 많은데, 그럼 전기차를 또 아이오닉만의 브랜드가 있다면, 만약에 현대 안이 아니라 브랜드로 나간다면, 그럼 전기차를 타는 사람만의 그걸 또 요구하는 게 있을 건데, 근데 또 서비스는 다 현대에서 또 뭐 제네시스, 아이오닉 뭐 다 같이 하니까 이제 그림은 좋죠. 뭐 제네시스 따로 고급 브랜드, 현대 따로, 뭐 전기 브랜드 따로, 그림은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는 느낌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그거는 이제 예전 사람들의 관념에서 온 발상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바뀔 세대에 대한 비전이냐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랜드가 따로 돼 있다. 그럼 매장도 따로 있고, AS도 따로 있고. 왜냐하면은 차별성 때문에 그랬어요. 차별성 때문에. 토요타가 렉서스 만들 때 매장도 따로 만들고 AS도 따로 만들고 해서 마치 토요타에서 만들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브랜드처럼 생각이 되게 만들었던 게 한 번 성공을 했죠. 렉서스가.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분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투명해졌어요. 그게 별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차를 다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차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온라인에서 구입도 해요. 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따로 두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좀 개념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브랜드가 그 브랜드에 대한 AS를 다 운영하는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AS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는 확실히 이제 브랜드는 분리돼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AS나 매장 이런 거에서는 뭐 통합 운영되는 것들이 예전과 같은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나는 약간의 이제 뭐 제네시스만의 조금 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고 결론은 그게 그만이시군요. 결론은 아이오닉이 따로 가는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제네시스의 대우를 해달라. 제가 어제도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냥 이제 뭐 블루엔즈를 갔다 왔는데 차가 고장 났습니까? 아니 고장은 안 났고요. 예. 아니 갔는데 뭐 이제 뭐 제네시스여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무슨 이렇게 조금 이제 초기 불량들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제가 수리를 했는데 사실 약간의 이게 뭘 받았냐라는 걸 설명을 나는 듣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시대적으로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차를 고치면 나만 젊은 사람. 아니 그게 아니요. 저도 이제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차를 고치면 옆에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젠 그 시간에 제가 차라리 다른 거 하고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집 앞에 와서 내 차 가지고 가서 고치고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 점점 이렇게 좀 저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있던데. 홈투홈 서비스.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냥 차는 내가 움직일 때 그냥 꽉 풀 충전이 돼 있고 좀 세차가 깨끗하게 돼 있고 난 안락하게 타고 다시 세워놓으면 누군가 내가 타지 않는 시간에 좀 충전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좀 점점 바뀌어가지 않나. 앞으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